오늘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을 앞둔 시점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그 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뭐 그렇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재형 목사 쪽에서도 나도 지금 와서 할 얘기를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데 그것은 거절하고 검찰 측과 김건희 측만 참석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뭐 무작위로 선정한 심의위원회라고 하지만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쪽 얘기만 일방적으로 듣고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그건 참 그렇게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백지 상태에서 가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 얘기를 듣고 판단한다면 이쪽 얘기만 듣고 이쪽 얘기 안 듣는 거 그것은 좀 언페어하지 않나요? 그렇죠. 당연히 너무나 이건 불공정한 수사심의위원회고요. 수사심의를 여는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검찰의 수사가 이게 제대로 된 것인지 이게 온당한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한번 내려보자는 건데 왜 최재형 목사의 입장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검찰 쪽의 입장만 듣고 이걸 판단한다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고 굳이 이걸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도 그렇고 뭐 검찰 쪽도 그렇고 권익위도 무혐의 종결 처리 내릴 때 최재형 목사 관계자들 단 한 번도 부르지 않고 그냥 본인들 마음대로 입맛대로 처리해버린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수심위도 이 마지막 이원석 검찰총장이 악소리 한번 내보고 가겠다라고 지금 이거 했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제대로 된 판단 내릴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건 알아서 할 것이다. 내가 뭐 그 심의위원들 뭐 선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최재형 목사의 입장도 듣지 않고 이 수사심의를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조차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백도 내가 갖다 준 거 아니야. 다른 백이야.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 목사님. 예.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공정하게 이거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아니 김종 원장님 네. 수사심의위원회가 결론을 내려도 네. 검찰이 꼭 따라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권고사항입니다. 권고니까. 네. 아 그러면 최소한도 의견이라도 자유롭게 진술해서 들어보고 판단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계속 예를 들면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게 힘만 빠지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앵커님 그 기억 안 나세요? 경찰 심의위 결정 나신 거? 난 거? 기억 안 나세요? 언제 거요? 그 최혜병 아 예.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수사심의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결정이 났었잖아요. 예. 그래서 청문회 불렀다가 위원장한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 뭐가 좀 약간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요. 경찰이 낸 자료만 봐가지고 제가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번도 마찬가지잖아요. 최재형 목사 측의 입장은 전달이 안 되면 아마 그 사람들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있었네? 이런 내용이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선의에 기대지 말자. 제가 볼 때 이 정도 왔으면, 그러니까 검찰이 불려나가서 황제 조사를 하고 변호사가 말도 안 되는 시한폭탄 얘기까지 하면서까지 소위 대통령 부인을 결사옹위하려고 하는 검찰의 결정이 있었는데 저는 수사심의가 선의에 기대서 야 이거 문제가 있어 기소해서 다시 수사해라고 기소하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검찰 입장에서는 아마 좀 무혐의할 거라고 봐요. 이 문제는 진짜 그야말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두 사람을 결사옹위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최혜병 특검법 막는 거하고 저희 김건희 특검법 막는 거 두 가지예요. 근데 검찰이 이거 갖다가 아이고 수사심의에서 이런 결정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분노합니다만 그리고 또 심의위에서 다른 결정이 나길 바라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만 그런 결정이 날 가능성도 전 낮을 뿐만 아니라 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그전 같은 경우도 보면 소위 심의위가 다른 결정을 하더라도 검찰이 따랐던 건 절반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바라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만 실행하지 않는다. 검찰이 지금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가 사실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아보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조사를 안 해본 일반 시민 수사심의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검찰이 그러면 제대로 이걸 수사했을까?
하는 것이 판단의 기초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재형 목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검찰이 그 명품백 받아다 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명품백 최재형 목사가 준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명품백을 검찰이 확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최재형 목사가 이거 내가 준 거 아닌데라고 하면 그 수사가 제대로 된 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최재형 목사가 나 수사심의에 나가서 이야기하게 해달라라고 하니까 거절당하니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지금 김건희 씨 측에서 검찰에 이미 제출한 디올백은 제가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유지의 명목도 있고 청탁의 의미도 있다라고 마지막 최후 준실 부분에서는 제가 진술하기도 했으나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제 최재형 목사가 저 말을 한 것도 이제 궁금한 거는 있어요. 검찰이 확보했다고 하는 명품백은 최재형 목사님이 보셨느냐? 그게 이제 가장 궁금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게 같은 건지 아닌 건지 어떻게 하느냐? 그게 궁금한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좀 저도 그 부분을 물어보겠는데 일단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으로는 이미 그 명품백을 김건희가 받아가지고 자기 그 비서가 누군가한테 줬다는 얘기를 김건희한테 들은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비서가 그러면 비서한테 줘버렸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김건희 그 씨 측의 주장은 비서한테 빨리 돌려주라고 했는데 안 돌려줬다. 깜빡해서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아마 최재형 목사가 그 백의 어떤 시리얼 넘버나 이런 것들도 아마 다 확보하고 가지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보면 안다는 것인데 적어도 이원석 총장이 내일 모레 보따리 싸서 집에 갈 사람이 수사심의에 열 수나 있겠어? 그동안 2년 동안 뭘 했는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희한하게 연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면피성이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당사자인 최재형 목사의 얘기를 들어봐야죠. 최 목사가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몰카 공작이고 뭐 스토킹이고 주거침입이고 이런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김 여사는 무혐의 이렇게 한 게 명분을 얻으려면 그게 정당한 수사였다고 떳떳하게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줬다는 사람의 입장을 들어봐야지 마지막으로. 그런데 최후의 진술도 못하게 하면서 수사심의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형식이고 면피성으로 지나가는 그 행사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검찰이 김건희 명품백을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명품은요. 이 짝퉁하고 명품하고 다른 것은 번호가 있어요. 일련 번호가. 최재형 목사가 공개를 했는데 일부러 지금 이건 딱 그 마음먹고 전해준 거 아닙니까? 전해주기 전에 그 디올백 QR코드하고 일련 번호를 딱 찍어놨어요. 저기 보면 수입 판매원 크리스탈 디올 굿디르 코리아 이름도 기네. 300만 원. 이태리 1월이 응? 뭐 S0240VRB 이렇게 딱 찍어놨어요. 그러면 그 가방 뭐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안을 까면 나오는지 뭐 밑바닥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딱 비교해 보면 그게 긴지 아닌지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좀 그냥 검찰이 계속 하는 얘기 맞다고 막 우기잖아요. 뭐가 맞냐고 물어보면 답을 안 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답을 안 하니까 답을 안 하는 사람이 거짓말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넘버만 돼. 뭐 둘이 다른 거 되래? 넘버만 맞으면 최재형 목사가 고개 숙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최재형 목사는 계속 아니고 그냥 검찰이 얘기하지 않는 건 뭔가 이 제품 자체가 그 제품과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스스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아마 이 내용 관련해서는 그 행정관인가요? 받았다는 사람이 보니까 이게 탐사보도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취재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최재형 목사가 알고 있고 만약 그런 과정이라면 아마 그 디올백은 가짜 디올백일 거다. 근데 이게 가짜 디올백이면 얼마나 문제가 되냐면요. 예.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실에 있는 김건희 씨가 가짜 디올백을 사가지고 검찰에다 넘겼다는 얘기잖아요. 그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지대한 예를 들면 증거 물품을 갖다가 바꿔치기를 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이제 증거 인멸이거든요. 근데 검찰이 그거 갖다 만약에 용인해 줬으면 증거 인멸을 공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하고 검찰이 소위 이 증거를 갖다가 인멸하는데 공모행위를 하고 공모행위를 한 다음에 소위 그 공모행위의 주체인 대통령 부인이 부르니까 거기 가서 자기 핸드폰 내놓고 조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영화도 아니고 말같이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전 이렇다면 제가 볼 땐 검찰은 졸릴 이유가 없어요. 왜 이따위 짓을 했다고 얘기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이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을 위해 정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추구할 이익과 자기들이 따라야 될 권력에게 봉사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럼 없어야지 뭐. 왜 존재해야 돼 그게? 아니 그리고 그게 대통령 기록물이어서 그거 다시 돌려주면 횡령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횡령한 거 아닙니까? 이철규 의원 어디 갔어요? 이 얘기를 해야죠. 설명을 해야지. 대통령 기록물이어서 안 된다며요. 횡령이라며. 그러니까 정말 온가지 갖가지 요설로 국민들을 정말 괴롭히는 데는 도가 튀어나오네요. 이 사람. 이철규 이 의원이 또 공관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공관위원이었다며. 그랬죠.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씨랑 연결 라인이요. 뭐 한동훈이 있으니까 안 될까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 이철규 공관위원은 가만히 있었겠나요? 그래서 비례대표 잘못됐다고 이철규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열지 않았습니까? 이거 잘못됐다. 그런 식으로 항의하니까 바꿨는데 또 이제 엉뚱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죠. 용산에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어진 거죠. 왕나비님, 과자를 먹고 동시에 가질 수는 없는 법. 체스키 크룸로프 무슨 뜻이에요? 체스키 크룸로프. 아이디가 체스키 크룸로프인데 아이디가 왠지 좀 명품스럽지 않습니까? 아, 예. 백 안주머니 포켓에 있지요.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아주 잘하시는 분인가 봐요. 아, 예. 그 일련 번호가 디올백 이렇게 안 포켓에 들어있는 모양이군요. 체스키 크룸로프. 아, 아주 성함이 아니 아이디가 고급집니다. 예. 김베로니카님. 당근에서 제발 그 백 산 사람 좀 빨리 나타나라. 당근에다가 팔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행정관이 받아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그 디올백 300만 원짜리가 김건희한테는 들고 다니기에 좀 떨어지는 가방인 거고. 그렇죠. 300만 원짜리니까. 300만 원짜리니까 자기는 창피하게. 3천만 원짜리 정도. 네, 창피하게. 그 비서 행정관한테는 들고 다니기 좀 부담스러운 가방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30만 원짜리 들면 되는데 무슨 300만 원짜리가 당근에다가 팔아가지고 내 생활비나 쓰자 이랬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 저 그것도 웃겨요. 대통령 부인이 준 거잖아요. 예. 그걸 당근에 팔아먹어요? 그쪽 동네가 그런가 봐요. 대통령 부인이나 대통령 아래 측근들이나 하는 짓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버리고 가고 팔고 사실이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책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김정숙님, 디올백 사가신 분 공익 제보 부탁드려요. 정어리에서 언양 불고기 쏩니다. 야 정말 나타나면 대박인데. 아, 진짜 여기 화면에다 계속 시리얼 넘버를 박아놔야겠는데요. 시리얼 넘버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이고 참 대단하신 우리 정어리원들입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원회 했는데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만 기대하지 않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런 식으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검찰, 경찰, 군까지 다 손에 쥐어놓고 자기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는 자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김건희 특검법에 계속 사건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잖아요. 예. 공천개입 문제를 좀 추가해가지고. 예, 그것도 포함해서 김건희 네, 특검법 추가해서 발의한다고 지금 하죠. 발의했는데 해야죠. 네. 갈수록 늘어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때마다 다시 우리가 재발의할 때마다 계속 하나씩. 나중에 특검법이 책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특검 3개월이 안 되겠는데요. 김건희 문제만 얘기하다가 오늘 금요일 정치 1번지 시간이 다 갑니다. 참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끝으로 의료대란 문제 꼭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두 분이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한 분은 김건희 씨한테 책을 직접 쓰신 책을 주신 분이고 한 분은 그 책을 주우신 분인데 두 분 혹시 그전에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아유, 당연히 오늘 처음 뵀습니다.
전혀 없죠. 누구신 줄은 알죠? 에이, 그 알고 뉴스에서 제가 먼저 한번 전화를 드렸어요. 예. 이 사건이 보도되고 나서 엄청 궁금하잖아요, 제가. 예. 그래서 전화 한번 드려서 통화 한 번 딱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두 분이. 그러면 오늘 좀 역사적으로 두 분이 처음 만나셨는데 의미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사님이 직접 쓰셨고 네. 김건희한테 주신 책을 버리고 갔잖아요. 네. 그런데 그 책을 이제 권성희 변호사님이 주우셨는데 권 변호사님 혹시 지금까지 그 책을 직접 받은 게 맞는지 뭐 이렇게 공수처나 뭐 어디 다른 데서 확인한 절차가 있었습니까? 검찰청 말고는 없죠? 검찰청에는 그 책 가지고 가셨나요? 예예예. 근데 이제 우리한테 주라고 그랬는데 안 주셨잖아요. 안 줬죠. 예. 그런데 이 책이 정말로 최재형 목사님이 준 책인지 아닌지 검찰이 확인을 했나요? 예, 확인했어요. 다 뭐 사진 다 찍던데요. 지금. 아니 최재형 목사님이 줬는지 최재형 목사님한테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책을. 그 절차는 없었죠.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검찰도 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 백운계 정어리 TV가 한번 해보려고 제가 권성희 변호사님한테 최재형 목사님이 쓰신 책을 좀 가져와 보시라. 오늘 최재형 목사님이 직접 오시니까 진품 감정을 한번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책을 보시고 목사님이 쓰신 책, 목사님 필체로 사인한 건 맞는지 그리고 김건희한테 준 책이 맞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물론 확인하기 전에 네. 이거를 최초 보도했던 MBC 기자가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MBC 기자가 영상으로 확인했겠죠? 예, 영상이긴 예. 하지만 딱 이건 보니까, 진품이니까. 예, 제가 쓴 포스트잇 예.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일단 보고요. 예. 제게 정확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국에 거주하는 분들은 7자에 7자에 이렇게 옆을 긋죠. 옆을 이렇게 예, 긋는 그게 게 미국식이죠. 있는데 예, 그것도 맞고 제 글씨체가 맞고요. 예. 예. 저는 딱 느낌상으로 저게 이제 제가 준 책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포스트잇을 이렇게 쓴 것도 정확히 맞고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독서광이라든지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는 분들은 아닌 거는 원래 제가 아니까 요거를 이런 식으로 다른 거는 빠져나간 겁니다. 이렇게 한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이렇게 여기는 꼭 읽어보라고 포스트잇으로 해놨어요. 예. 그거는 빠져나갔고 이런 것만 남았네요. 이것도 다 맞고요. 예. 전태희 실록 1, 2권. 예. 예. 원래는 이게 북녘에 종교를 가다 말고 북녘에 교회를 가다라고 있는데 하늘새 그게 이번에 청문회 때 지금의 국힘당 의원들이 막 책 들고 막 예. 야단한 건데 그 책이 사실은 불온서적이 아니고 문화체육부 우수관광도서로 선정돼 가지고 세종도서로 선정돼 가지고 전국의 국공립 도서관에 또 전국의 학교에 다 깔려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불온서적이나 되는 것처럼 그런 걸 선정할 때 진보적인 분들 보수적인 분들이 같이 비율에 맞춰서 세종도서를 선정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는 책이죠. 그런데 그렇게 책을 매도했는데 그 중에 이 책이 하나 빠졌는데 제가 4권이 없어진 겁니다. 8권을 줬거든요. 예. 8권을 줬는데 이거는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권 변호사님이 그 분리수거함에 도착하시기 전에 다른 입주자가 보고 8권 중에 4권을 자기 스타일에 맞는 거를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권만 권 변호사님이 습득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가져간 것은 확인이 됐습니까? 뭐 확인은 CCTV 나? 안 됐지만 전혀 안 됐지만 다 갖다 버린 걸로 알고 있어요. 다 갖다 버렸고 그 책은 따로 챙긴 것은 아니고. 예, 따로 챙길 혹시 일도 권 변호사님 그 주민 가운데 그 책 가운데 일부를 가져갔다는 분 누구 계신? 전혀 못 들었는데. 못 들으셨고. 근데 그분도 권 변호사님 같이 용기가 있다거나 그런 분들이 대부분 아니죠. 아무래도 불행이 일어나기 싫고 연루되기 싫으니까 그냥 그렇겠죠. 예,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이렇게 드렸던 책이 예. 다시 이렇게 눈앞에 딱 나타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만감이 교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취할 것은 버리고 버릴 것은 취하는 이제 양주나 민속주나 이런 거는 사실 버려야 되는 거고
이런 책은 사실 버리지 말고 꼭 읽어봐야 되는데 일국의 국정 지도 최고 지도자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쓰레기처럼 갖다 버렸다는 소리에 처음에는 전 어안이벙벙했습니다. MBC 기자가 뭘 잘못 알았나 싶어가지고 디테일하게 이제 소통을 해본 결과 제가 준 게 맞더라고요. 맞고 위안이 됐던 거는 제 책만 발견이 됐다면은 뭐 좀 저건데 전직 대통령 영부인들이 남편의 그런 자서전이나 회고록도 같이 발견돼 가지고 그나마 더 위안이 됐죠. 예. 지난번에 검찰에서 한번 이렇게 조사를 받으셨잖아요. 네. 그 뒤로 네. 그 책 주우신 것과 관련해서 뭐 다른 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전혀 연락도 없고요. 그대로는 연락도 없고 예. 그냥 뭐 그게 또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거는 없으니까 그렇겠죠? 네네네. 뭐 더 책을 뭐 좀 줄 의향이 있느냐 이런 타진도 없고요.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에 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이미 제출 형식으로 그걸 이제 검찰청에서 제가 이제 거절하고 난 뒤에 거절하셨고요. 네, 예. 아무데도 어떤 연락도 없습니다. 그 이제 검찰이 그 객관성과 중립성이 없다는 증거죠.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권 변호사님 그 보도도 보고 통화도 해보고 나서 그러니까는 이제 권 변호사님이 이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뭐 방송 출연을 하거나 인터뷰에 응할 때마다 김 여사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나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꾸 이게 이제 드러나다 보니까 증거인멸의 차원에서 검찰이 이걸 이미 제출하라, 소유권을 포기하라 이런 식으로 전화도 걸고 검찰에서도 그렇게 언급을 했다는 거는 김 여사 쪽으로 편중을 하는 그런 수사 방향이 아닐까. 이거는 주순분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뭐 확인만 했다면 제출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네. 지난번에 권성희 변호사님 뵀을 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 변호사님께서는 관심을 갖는 분야가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거 별로 관심도 없고 신경 끄고 살으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랬다가 이제 그 책을 단순히 이제 주었고 그러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시고 또 다른 이제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셨는데 지금 최재형 목사님이 디올백 관련돼서 뭐 이런 내용은 좀 어느 정도 들으셨죠? 네네네. 그 뒤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권 변호사님은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디올백을 수수하고 그걸 가지고 뭐 국가 기록물이니 어떠니 뭐 지금 이런 이야기도 하고 스토킹이니 주거 침입이니 이렇게 공격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뭐 MBC 그 뒤에도 뭐 한번 PD 수첩에 나갔나?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항상 먼저 말했던 거는 뭐냐면 이제 나를 변호사 취급하지 마라. 나 이제 그냥 일반적인 뭐 민사 형사 이런 변호사 아니다. 나는 신의 변호사다. 너네들은 좀 웃기게 너네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웃기게 생각할지 몰라도 내 입장에서는 신의 변호사다. 내가 최초에 제보한 것 자체가 신의 목소리에서 했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인간이면 뺏겼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검찰청 나가기 바로 전에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예. 뭐 그 검찰총장을 패싱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괴로워가지고 저는 이제 신이라는 거 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책을 맡기래요. 오호. 그래가지고 제가 안 뺏기고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저보고 하신 말씀,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맡겨라 하는 거 종교는 상징과 비유로 말하기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맡겨라 하면은 이 책이 제 수중에 있어도 이미 거기 가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이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어쨌든 저하고 최 목사님이 공통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신인데 신이 뭔가 이 사태에 개입했다는 거는 원래 이제 구약에서도 그렇고 예수님도 사실은 그 권력자한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와 그 권력은 어떤 그 대척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그 권력이 선하면은 종교가 개입할 필요가 없지만 그 권력이 선하지 않을 때는 그 신이 예언자나 어떤 뭐 선지자를 통해서 개입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가 상상도 못하게 1년 반 전에 이 책을 주웠고, 딴 사람 책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부부의 책이었고, 그걸 제가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최 목사님께서 뭐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보니까 막 국회에 가가지고 막 좀 곤혹을 당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저도 어쨌든 나는 이제 신의 변호사하고 일반인 변호사가 아니니까 나한테 뭐 법에 대한 거는 묻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봤을 때는, 그 신이 이 우리나라의 권력에 어떤 관심이 있다는 그 부분이, 저로서는 굉장히 조금 아주 특이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 권성희 변호사님께서 신앙을 이제 갖고 계시고 그렇지만 이제 오늘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은 예. 그렇지만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듣고 네. 개인적인 견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때 당시에 왜 이 책을 주운 것을 얘기하시게 됐느냐라고 여쭤보니까 계시 이제 꿈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는데 4402라는 숫자를 보고 예, 맞습니다. 이게는 이제 버릴 사 네. 그리고 사사로움. 사사로운 것을 버리고 공의로운 것을 택해라 그런 뜻이라고 해석을 하셨잖아요. 네. 지금도 그 해석을 유지하십니까? 한 가지 더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공의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한테 사사공의를 주셨는데 5월 3일 사사공의는 사사로움 버리고 공의를 선택해라 이게 맞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사실 제가 이 얘기 지금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5월 30일 날 그 대통령께서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가셔가지고 뭐 우리는 한 몸이다 하면서 이제 맥주를 막 돌리시고 그때 이제 뼈가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좀 너무 엄청난 그런 꿈과 계시를 받았고요. 그때 이제 너 사사공의가 한 가지 뜻이 더 있다라고 계시 주신 게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2023년 12월 17일 날 제가 꿈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뭐냐면은 이제 남녀가 나란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 뒷모습을 보이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제 권총 있잖아요. 권총구가 들어서더니 그 머리를 탁탁 이렇게 치더라고요. 근데 그 머리를 쳤는데 그대로 살살 치는 것 같은데 골이 쑥 빠지면서 죽어버렸어요. 그 두 사람이. 근데 죽었는데도 다시 거기다 확인 사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사공의의 그 공이 총 쏘는 빵 소리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빵 해서 다시 2명을 죽인대요. 사사공의가 죽을 사자 2개에 네. 총 쏘는 총 쏘서 빵이고 확인 사살 그 이는 2명이 죽었다. 네. 그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이거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보시는 그 올해가 최후의 심판기래요. 최후의 심판기고 사사공의는 최후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는 메시지고 아까 말했던 죽이고 빵 싸서 확인 사살한다는 거는 방법적인 메시지래요. 변호사님께서는 그런 꿈을 자주 꾸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최근 3년 동안은 매일매일 꾸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5개 이상 막 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꿈이 다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 너무 많이 꾸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다 기억나죠. 그러면은 변호사님께서는 그 꿈이 예. 단순한 꿈이 아니고 네. 이제 되게 뭐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뭐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꿈은 잠재의식의 발현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 꿈은 신이 나한테 주는 계시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네. 그러면은 주무시기 전에 오늘은 나한테 어떤 계시를 하실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주무시나요? 그런 기대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최근에 계속 성경을 풀고 이제 제가 최후의 심판기라고 원래 말씀드렸죠. 최후의 심판기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모든 기독교인이나 전 세계에서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최재형 목사님 이제 전통 신학적으로 보면 조금 이제 뭐 공감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대체로 보면 이렇게 계시나 예언이나 이렇게 특별한 은사를 받는 경우는 있지요. 네, 물론 이제 전통적인 우리 조직 신학이나 예. 교리에서 볼 때 우리 권 변호사님의 이런 어떤 발언, 어떤 진술, 이런 간증 이런 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각자의 체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존중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권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신앙의 세계나 어떤 성경관 이런 것보다는 이 책을 발견한 것과 관련된 그런 어떤 신앙적인 그런 어떤 진술 그런 거에 좀 방점이 맞춰주면 더 좋지 않을까. 저도 확산되지 않고. 예, 저도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권성희 변호사님의 그 개인적인 체험은 워낙 특별한 것이라서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지만 어찌 됐든 우리가 지금 이 무도한 정권에서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사람이 저 지경일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최정 목사님을 통해서 그 앞에서 보여줬던 참 천박한 모습 그리고 물건을 받는 모습 다 봤는데 그 뒤로 이제 여러 가지 막 거짓말로 국민을 혹하지만 누가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 책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뭐 제대로 인정도 않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만약에 권성희 변호사님께서 내가 이 책을 주었다. 쓰레기통에서 주었다. 이렇게 증언하지 않으셨다면 국민들이 그 사람의 실체를 아는데 더 혼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공개하심으로써 정말이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정말 천박하구나. 알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신의 계시를 통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믿는 것은 차치하고 이건 무언가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은 저는 드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좀 신비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좀 어떤 신적 역사를 느낀 건 사실이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갈구하는 분, 기도와 신비 체험을 하시는 분에 의해서 발견됐다는 것, 그리고 또 일반인이 아니고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뭐 현직 변호사님이시고 변호사협회 부회장까지 지내신 분이시고 굉장히 학구적인 분이신데 이런 분에 의해서 발견됐다는 게 더 특별했던 것 같고요. 특별히 이 발견된 걸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의 인격적 소양, 책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도 이제 여실히 드러났는데 결국은 이제 최지우 변호사라는 김건희 씨 측 변호사가 이 책을 버린 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고 궤변을 늘어놓는가 하면 경호원의 실수로 내다 버린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혹시 오늘 목사님께서는 권성희 변호사님 만나시면 뭐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네, 뭐 수고하셨다는 말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 용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용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청종 신의 목소리 들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저는 인간으로서는 안 했어요. 즐기시는 것 같은데요. 뭐 저는 뭐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뭐 고통스럽고 고민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즐기신다기보다도 저는 그때 뵙고 참 담대하신 분이구나. 하여튼 뭐 거리낌이 없으시더라고요. 내가 뭐 잘못된 일을 했냐 뭐 이런 마음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신이 시켰는데 제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사실 그 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을 때 이제 최 목사님은 지금 이제 서구에 저 잘 모르는데 그 계시 신학은 죽은 것 같더라고요. 역사 신학만 남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넷플릭스 이제 원래 뭐 모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의 목소리를 듣는 예언자를 보낼 때는 따로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가 출애굽을 했는데 400년 만에 모세를 처음 보냈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시고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2000년 후에 저를 보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그동안은 계시 신학이 죽은 게 아니라 계시를 받는 사람이 안 나타났을 뿐인 걸 어떻게 압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예. 아무튼 오늘 좀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렇게 두 분이 한 자리에 계시는 것을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책을
써서 주셨던 목사님 그 책이 제대로 있을까 궁금했는데 혹시 권성희 변호사님께서 저걸 주었다고 이렇게 세상에 알리기 전에 목사님 네. 저 책을 읽지는 않았어도 설마 버릴 거라고는 생각 안 하셨죠? 저는 진짜 버릴 거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적어도 소장은 할 거라고 이제 참 그 바보죠, 제가. 그런데 이 정도로 인식이 저급하고 지도자로서의 덕망이 딸리는 사람인 줄은 정말 몰랐죠. 왜냐하면 그 커버너 컨텐츠가 이제 정리하고 관저로 이사 갈 때 경호원들이 도와준 건 사실입니다. 그 취재진들이 다 그 취재를 했어요. 경호원들이 의자 나르고 하는 것도 다 사진에 찍혔거든요. 일부지만. 근데 그때 명품백도 본인들의 주장이라면 명품백도 그때 발견됐을 거고 이 책도 발견됐으면은 거기에서 명품백이 다시 한번 재소환됐을 것이고 그런데 사실은 명품백도 그런 방식으로 발견된 것도 아니었고 또 책은 그냥 일반 쓰레기 버리듯이 그냥 가감히 갖다 내다 버린 이런 천박하고 염치 없는 짓들을 했다는 거에 사실 기분도 나쁘고 절망적이더라고요. 내 책을 버려서 절망적인 게 아니라 저분들이 저렇게 이 국정에 대한 의지가 없는가. 북한이나 통일에 관한 것, 노동에 관한 것, 이 8권 안에는 참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적어도 두세 페이지, 권당 두세 페이지만 좀 읽어달라고 하는 그런 포스트잇을 다 꽂아놨음에도 불구하고 가감히 그 포스트잇마저 발견됐다는 거에 제가 또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인정사정 없더라고요. 놀랄 노자입니다. 네. 오늘 우리 목사님 여의도 스튜디오 새로 마련해서 축하차 출연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약속하신 거 있죠? 오늘 뭔가 좀 선물을 하나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뭐 그게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신적 역사인 것 같아요. 사실 김건희 여사가 밤마다 평창동을 간다라고 하는 경찰의 제보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더 취재가 더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더 이제 결말을 본 다음에 제가 이제 언급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건이 중간에 터져버렸습니다. 지난주에. 뭐냐면 그 전과 경력이 있고 또 이렇게 정신병력이 있는 그런 어느 가짜 제보자가 2월 달에 저와 서울의 소리에 제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이 좀 엄청났어요. 손바닥 임금왕자를 쓴 게 우리가 굉장히 궁금했잖아요. 예. 그 손바닥 임금왕자를 쓰게 된 계기는 자기 때문에 손바닥 임금왕자가 써졌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가 총장직을 그만두고 대선 출정식을 한 이제 윤석열 후보 부부가 평창동에 왔고 천공과 신경의 그 커플이 그 평창동에 와서 그 장소는 어디냐? 천공의 안가였는데 천공의 안가에 윤석열 부부 또 천공과 신경의 네 사람이 회동을 했는데 그 회동한 자리에 이 제보자가 가지고 있는 중국의 걸륭 황제 옥새 아주 6kg짜리 저도 이제 직접 들어봤는데 6kg짜리 걸륭 황제 옥새를 그 회동하는 자리에서 김건희 씨가 그것을 품에 안고 기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뭐 임금왕자에 관련된 자료를 이 제보자가 천공한테 줬고 천공은 윤석열 후보한테 그 소파에 앉아있는 윤석열 후보한테 주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로 인해서 임금왕자가 쓰게 된 거고 그리고 그 걸륭 황제 옥새의 기운을 받아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 뭐 이런 식의 제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제보를 하기 전에 저에게 연락을 했던 문자 메시지
또 제보를 하고 나서 저하고 인사동의 뭐 고급 식당에서 한식당에서 만나서 저에게 제보를 서류를 이만큼 가져와 가지고 관련된 서류를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그 모습 그걸 다 제가 이제 채집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음성 채집을 할까 이제 언더커버 채집을 할까 하다가 언더커버 채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놨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달 반 정도를 저하고 틈틈이 동행을 하면서 그 제보 내용을 나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월 달에는 이 디올백 사건 때문에 제가 일정이 무척 바빴거든요. 뭐 전국에 지방 강연 다니고 시국 강연 다니고 방송 출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1대1로 앉아가지고 제보자와 제보 내용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콩티도 파티도 바쁘니까 그럼 내가 가는 곳마다 일정을 같이 하고 동행하면서 나한테 그 제보 내용을 틈틈이 알려달라. 너무나 이제 서류가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경호원을 자처하고 뭐 이제 보좌관을 자처해가지고 최재형 목사의 보좌관을 자처해서 행사장마다 오면서 제 사진을 찍어주고 틈틈이 이제 먹고 마시고 이동할 때마다 차 안에서 어떤 때는 또 호텔 주최 측에서 호텔 숙소를 잡아주면 같은 이제 숙소에서 잠을 자면서 얘기를 청취하고 이런 거였는데 우리 그래서 서울의 소리가 그 사람의 제보 내용을 가지고 인터뷰를 촬영을 했어요. 그 사람이 가야 된다고 하는 로케이션 현지 촬영을 강화도의 숭조회 단군을 섬기는 숭조회 그 다음에 천공을 자주 만났다는 을지로에 있는 중국 식당 또 그 사람이 신천지로부터 신천지 여성과 결혼을 전제로 만났는데 그 신천지 여성이 얻어준 오피스텔 양평의 양수리에 거기도 가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증언한 장소를 다 찍고 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우리 PD나 이사나 기자나 제가 최종적으로 이걸 검증을 해본 결과 이거는 일부의 진실과 대부분의 거짓이 많이 섞였다는 걸 발견해 가지고 이거는 보도 못한다라고 본인을 불러놓고 이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후로도 집요하게 저희한테 이거를 방송할 것을 요구하고 돈을 요구하고 제보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자동차를 요구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잊어버렸나 보다 했는데 최근에 지난주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스카이데일리라고 하는 극우 매체 거기를 인터뷰하고 스카이데일리가 극우 매체입니까? 그럼 잠깐만요. 그럼 네. 이제 목사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 지난번에 김건희 씨가 밤마다 평창동을 간다는 경찰 제보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 평창동에 간 게 지금 그 박모 씨인가요? 네네. 이 사람이 그때부터 뭐 이렇게 천공 안가를 이용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랬던 곳이고 지금 밤마다 가는 것도 그 평창동에 맨 처음 만났던 것과 같은 곳입니까? 저희 설명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국힘당이 그것을 덥석 물은 겁니다. 이 가짜 제보자. 모든 게 다 거짓말입니다. 이 제보자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과 우리 서울의 소리 제보방이 따로 있어요. 텔레그램. 제보방에 그 사람이 쭉 우리한테 메시지 보낸 거, 그 다음에 첫 제보한 날 인사동에서 만났을 때 나한테 첫 제보 설명하는 거, 이제 촬영을 한 거. 참고로 일부에서 네네. 목사님 오시기 전에 네네. 우리 패널들과 함께 이 내용을 잠깐 다뤘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그랬습니까? 겁니다. 예, 그래서 그랬는데 반복이 안 되게 네네. 지금 스카이데일리에 네. 스카이데일리가 어떤 매체냐도 제가 한번 물어봤고 지금 보니까 뭐 극우 매체라면서요. 네네네.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재미교포 목사 최재형 씨와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가 공모해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려 한 사실이 내부자의 양심 증언으로 드러났다. 이런 기사를 썼다. 네. 이제는 조작을 조작하는구나. 그런 네네. 얘기까지 했습니다. 예. 국힘당이 그거를 넙석 받아가지고 그거를 성명을 발표하고 수사를 촉구하고 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사람의 말이 이제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최종 판결하기는 일부는 진실이 있고 일부는 거짓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건진 진실 중에 첫째,
뭐를 건졌는가 하면 천공에 평창동 안가가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의 제보로 인해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지난 구정 때 있잖아요. 구정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이 이 천공과 이 제보자가 찍은 옥상에서 찍은 사진 하나만 덜렁 주고 이 사람은 경주에서 올라온 사람이에요. 이 제보자가. 여기 전통 무용가라고 되어 있는데 네네네. 이 사람도 역술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아니고 굉장히 이 사람이 이제 결정적인 제보를 한 건데 천공이 평창동 어느 집에 옥상에서 자기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그거를 주고 여기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전혀 모른답니다. 제보자가. 밤에 그냥 007 작정하듯이 갔기 때문에 자기는 모른다. 그래가지고 사진만 보고 우리가 이제 친구 목사님까지 동원해가지고 몇 날 며칠을 찾아가지고 마침 평창동에 그 사진, 옥상에서 찍은 사진만 가지고 평창동 해당되는 집을 찾은 겁니다. 마침. 그래서 천공이 거기를 자주 들락거린다는 거는 확인이 됐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이제 이거는 김건희 여사의 안가라고 우리가 이제 말하기엔 뭐하지만 심정민 소령 추모 음악회를 했던 평창동 그 대저택이 그 자리 천공의 안가에서 차량으로 5분에서 10분도 안 되는 그 거리에 또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가 김건희 여사가 첫 영부인으로서 데뷔 무대 같은 첫 육성으로 연설한 추모음악회 심정민 소령 추모음악회 연설한 곳인데 거기는 그 추모음악회가 열렸다는 것은 수십 군데에서 보도가 됐지만 그 장소와 위치는 어느 언론사도 비공개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찾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죠. 거기도 우리가 찾았고 그래서 그 두 집을 이제 건축대장이나 뭐 이제 집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취재를 해왔는데 그러는 와중에 최근에 한 2달도 안 됐습니다. 최근에 또 그렇게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경호라기보다도 이제 그 순찰차 이렇게 다니는 그 이런 차량들 있잖아요. 예. 그 중에 관련된 경찰이 불평불만을 늘어놓더랍니다.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김 여사는 밤마다 평창동을 가서 아주 귀찮아 죽겠고 힘들어 죽겠다라고 그래서 이게 딱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우리가 지금 취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까지만 얘기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쭉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 네네. 가지만 그러면 여쭤보고 네네. 그러면 이제 박 씨라고 하는 사람이 맨 처음에는 최재형 목사님한테 이렇게 좀 접근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을 공격하는 쪽에 서지 않았습니까? 우리한테 접근할 때도 마지막에는 공격자였어요. 이렇게 굉장히 우리를 공격하고 변심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이렇게 변심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만나게 해달라, 중국으로 망명하게 해달라, 아주 너무나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옥새를 이것을 파는 게 아니라 옥새를 어떤 이제 잡혀놓고 수억 원의 대출이나 돈을 이제 받아내는 방식으로 자기가 그 돈을 이제 빨리 급하니까 돈을 갖고 싶다. 그런 요구를 우리한테 수없이 했죠. 옥새는 진품입니까? 가짜죠. 옥새는 북경에 있는 어느 우리로 말하자면 벼룩시장 같은 데서 한국 돈으로 5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완상용입니다. 완상용.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수백억의 진가가 있는 거다 그러고 장개석 총통이 직접 자기 이 옥새를 자기한테 준 분한테 장개석 총통이 선물로 줬다고 하는데 장개석 총통은 목숨 걸고 자기네 그 중국에서 대만으로 이 국보급 유물들을 이제 반출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유물을 절대 내놓지도 않고 그런 권룡 황제의 옥새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게 옥새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이 지금 전통 무용가 박 씨 이 구체적으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오늘 여기 뭐 질문 조항 보니까 전통 무용가 박 씨가 한 달 넘게 저하고 같이 생활을 했다는데 꽤 친한 사이, 뭐 여성, 남성 그러셨는데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이고요. 한 달 반이라는 기간 동안 제가 울산, 대구, 부산, 그리고 충남 보령과 경북 영주 요런 데 이제 지방 강연을 다닐 때 동행을 해준 겁니다. 자기 어머니하고 사는 자기 집에서 이제 저를 이제 동행해 주려고 출근하다시피 온 것이 동거를 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이상하게 지금 진술을 해가지고 막 뭐 또 이상한 스캔들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건 용납이 전혀 될 수 없는 사람이고 나보고 알코올 중독자라고 그러고 잠버릇이 이상했다고 그러고 이제 아마 어젠가 지난 주인가 뭐 하여튼 서초경찰서에 자진 출두를 했다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어떤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하는지. 아마 부분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아마 메시지나 녹취를 공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감없이 다 제출을 해서 이 사람의 어떤 거짓말을 그대로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이걸 보면서 네네. 아무리 역공작을 해도 뭔가 좀 믿을 만한 걸로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김건희의 평창동 밤 나들이는 천공의 안가를 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천공의 안가와 김 여사의 또 다른 아지트가 무슨 정원인가 하는 곳? 네? 무슨 정원인가 되죠,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대저택입니다. 그래요? 거기서 심정민 소령 추모음악회를 했습니다. 그게 이름이 무슨 정원이던데? 아닙니다. 그냥 붙인 거고요. 그건. 그냥 붙인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다 서로 매칭이 되는 건데 그거 두 가지는 건졌습니다. 이 제보자를 통해서 제보를 받은 내용을 취재하다가 그거는 건졌죠, 우리가. 그거 외에는 다 거짓말이죠. 혹시 우리 국민들이 또 알아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준비하신 게 있으십니까? 저희가 알아야 될? 아무튼 지금 국힘당은 지난 청문회 때도 김기현 변호사하고 저를 위증죄로 고발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며칠 있다 또 이것 때문에 국힘당 법사위 간사들이 쭉 국회에 나와가지고 정론관에 나와서 이걸 가지고 덥석 물은 겁니다. 우리가 신빙성이 없어서 보도를 안 한 이 내용을 가지고 덥석 물고 또 이제 이 가짜 제보자에게 이제 말려들었는데 이 가짜 제보자는 법의 심판을 아주 철저하고 혹독하게 이제 본인이 정신질환자 지체 상급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 놓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배려가 되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막 함부로 하는데 그럴지라도 이 사람은 법의 처벌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저희는 윤석열 탄핵을 모의한 적도 없고 이 제보자가 첫날부터 이제 윤석열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제보를 해왔고 그게 가짜인지는 나중에 우리가 나중에서야 발견이 됐지만 아무튼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난 이 제보자의 말을 아무런 검증 없이 보도하는 매체나 국힘당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또 상응하는 대가를 또 치러야 되겠다고 저는 이제 주장하는 바입니다.